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수는 매일 하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할까? 뭘 발라도 피부가 늘 건조하고 당기고 화장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이 점점 더 커지죠.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들려드리는 피부 관리 비법, 바로 이것 한 컵 넣은 물 세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요, 피부가 거칠고 늘 각질이 일어나 화장할 때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세안을 해본 뒤 얼굴이 한결 매끈해지고 피부통까지 맑아졌다며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피부를 씻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얼굴이 훨씬 환해지고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알려드린 세안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할 점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부 건강에 관한 실전 팁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께도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피부 진료를 35년째 이어오고 있는 60대 피부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부분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것 넣은 물 세안이 어떻게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넣은 물 세안이 왜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즉 pH가 4.5에서 5.5 사이일 때 피부 장벽이 가장 튼튼하고 세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잘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세안제를 사용하거나 잘못된 습관으로 세수를 하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여드름이나 잡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식초를 희석해서 세안에 활용하면 피부의 pH를 다시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 식초 같은 경우에는 유기산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각질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남성 환자분은요, 60대 중반이셨는데 세안 후 늘 얼굴이 붉고 건조해서 비싼 화장품을 여러 개 바르셔도 개선이 잘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식초물을 올바른 비율로 희석해 일주일에 두세 번만 사용하시도록 안내해 드렸더니 2달 후에는 붉은기가 많이 사라지고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식초물 세안은 피부의 산성 균형을 유지해주고 잡균 번식을 억제하며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물 세안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희석 비율입니다. 절대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심하게 자극을 받아 화끈거리거나 심하면 화상처럼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비율은 물 10에 식초 1 또는 더 묽게 20대 1 정도입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반드시 더 묽게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세안제를 사용해 평소처럼 세안을 하고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준비해둔 희석 식초물을 얼굴에 가볍게 적셔주세요. 얼굴에 바른 뒤 바로 물로 한 번 더 헹궈내셔도 되고 피부가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사용 횟수입니다.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회에서 많아야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용을 피하세요.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셔야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식초물 세안은 모든 연령층에서 쓸 수 있지만 나이에 따라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50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갱년기를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로 피부 건조감이 급격히 심해집니다. 따라서 식초물 세안을 하더라도 주 12회 정도로만 가볍게 활용하시고 보습제를 반드시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나이대에는 화장품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식초물이 피부 결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스킨케어가 훨씬 잘 스며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60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잡티나 색소가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식초물 세안을 주 23회로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단, 햇빛 노출이 많은 날에는 꼭 선크림을 바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초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기 때문에 피부가 잠시 예민해질 수 있어서 자외선 차단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이상입니다. 이 연령대는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어르신들은 2주에 한 번, 많아야 주 1회 정도로만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또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이나 오일을 덧발라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식초물 세안은 나이에 따라 횟수를 조절해야 하고 항상 보습 관리와 자외선 차단을 함께 해주셔야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과연 모든 분들에게 식초물 세안이 다 맞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맞는 분도 있고 오히려 피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부 타입입니다. 피부가 두껍고 피지가 많은 지성 피부, 뾰루지가 자주 나고 모공 속이 쉽게 막히는 여드름 피부, 각질이 잘 쌓여 피부가 거칠어 보이는 경우, 이런 분들은 식초물 세안을 통해 피지와 각질 정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피부 타입도 있습니다. 조금만 자극에도 빨갛게 달아오르는 민감성 피부, 아토피,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피부가 얇고 건조해서 늘 당김이 심한 경우, 이런 분들은 식초물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본인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맞지 않는 경우는 과감히 피하는 것입니다. 괜히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석 비율입니다. 큰 컵 기준으로 물을 약 200ml 준비하시고 여기에 식초를 한두 스푼만 넣으시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물 10에 식초 1 혹은 더 묽게 20대 1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 시도하실 때는 꼭 더 묽게 해서 테스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세안 순서입니다. 1. 평소처럼 세안제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2. 준비해둔 식초물로 얼굴을 가볍게 헹굽니다. 이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3. 바로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내셔도 되고 피부가 크게 예민하지 않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려주셔도 괜찮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 장벽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아침과 저녁 중 언제 하는 게 좋은가입니다. 아침에는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식초 세안 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저녁은 낮 동안 쌓인 피지와 노폐물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라 하루 중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횟수입니다. 매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회, 많아야 3회 정도가 피부에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초물 세안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만 해도 세안 후 피부가 한결 매끈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각질이 덜 일어나고 피부 결이 부드럽게 정리되면서 화장도 훨씬 잘 먹습니다.
또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번들거림이 줄어들고 산뜻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기적인 효과, 즉 한 달 정도 실천했을 때입니다. 얼굴 톤이 맑아지고 잔여 각질이 줄면서 피부가 깨끗해 보입니다. 특히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자주 나던 분들은 트러블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효과, 즉 두세 달 이상 꾸준히 했을 때입니다. 피부 장벽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민감했던 피부가 덜 자극을 받습니다. 또 잡균 번식이 억제되다 보니 피부가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중요한 건 보습제를 꼭 병행하는 겁니다. 식초물 세안만 하고 보습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분 한 분은 처음에는 얼굴이 늘 푸석하고 화장도 들뜨는 게 고민이셨는데 2달 정도 주 2회 식초물 세안을 하신 후에는 거울 볼 때 본인도 피부가 환해졌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 게 그렇게 기분 좋다고 하시더군요. 정리하자면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고 피부 톤이 맑아지고 잡균이 줄어 피부 트러블이 완화되며 피부 장벽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초물 세안의 장점과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과 대처법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피부 자극입니다. 식초를 원액에 가깝게 쓰거나 너무 진하게 희석하면 세안 직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가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화학적 화상처럼 피부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이럴 땐 즉시 미온수로 여러 번 헹궈내고 진정 크림이나 알로에 젤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건조감 심화입니다. 특히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식초물이 각질은 정리해 주지만 수분까지 빼앗아 버려서 세안 후 피부가 더 당기고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안 후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건조하다면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민감성 피부 악화입니다. 평소 피부가 약하거나 아토피습진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식초물을 쓰면 피부 장벽이 더 약해지고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식초물 세안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이나 상처 부위 접촉입니다. 식초물이 눈에 들어가면 심하게 따갑고 결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상처 난 피부에 닿으면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즉시 헹궈내기, 진정보습 제품 바르기, 증상이 심하면 사용 중단 후 피부과 상담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초물 세안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피부는 생활 습관과 함께 관리할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관리해도 몸 안이 건조하면 피부도 푸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꾸준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피부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식초물 세안을 하면 각질이 정리되면서 피부가 잠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햇빛에 바로 노출되면 잡티와 기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 시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비타민C, E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피부가 훨씬 더 맑고 탄탄해집니다. 특히 토마토, 블루베리, 아몬드 같은 음식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져서 세안으로 얻은 효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물 자주 마시기, 자외선 차단 습관화,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이 네 가지만 지켜주시면 식초물 세안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또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식초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대부분 시중에 파는 사과 식초가 가장 무난합니다. 합성 식초보다는 발효 과정을 거친 천연 사과 식초가 피부에 부담이 덜합니다. 질문 2. 식초물 세안을 매일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매일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권장 횟수는 일주일에 2회, 많아야 3회입니다. 질문 3. 식초물 세안 후 꼭 물로 다시 헹궈야 하나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맑은 물로 헹궈내시는 게 안전합니다. 피부가 크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려도 괜찮습니다. 질문 4. 냄새는 어떻게 하나요? 희석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불편하시면 마지막에 맑은 물로 가볍게 헹구시면 냄새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질문 5. 효과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빠른 분들은 1, 2주 만에도 피부결이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보통 한 달 이상 꾸준히 해야 피부 톤이나 잡티 개선 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남자도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지성 피부나 각질 고민이 많으신 경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초물은 단순히 세안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피부 관리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피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에 유분과 각질이 쌓여 가렵고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식초물을 20대 1 이상으로 아주 묽게 희석해 두피에 뿌려주고 가볍게 마사지하면 각질이 정리되고 두피가 시원해집니다. 단 절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 관리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발 뒤꿈치 각질이 두꺼워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식초를 소량 섞어 발을 10분 정도 담그면 각질이 부드러워져서 제거가 훨씬 쉽고 발냄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디 피부 진정입니다. 등이나 가슴 부위에 뾰루지가 자주 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는 희석한 식초물을 화장솜에 묻혀 가볍게 닦아내면 피부가 산뜻해지고 트러블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가려움 완화입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나 가벼운 가려움이 있을 때 식초물을 화장솜에 묻혀 톡톡 두드려주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진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초물은 얼굴 세안뿐 아니라 두피, 발, 바디 등 생활 전반의 피부 관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항상 기억하셔야 할 건 진하게 쓰지 말고 꼭 희석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식초물 세안을 꾸준히 하면서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 여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각질이 심하고 피부가 늘 거칠어서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들뜨는 게 큰 고민이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초물을 묽게 희석해 일주일에 2번 세안을 하셨는데요. 한 달이 지나자 각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끈해졌습니다. 본인 말로는 화장이 훨씬 잘 먹고 피부가 환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7세 남성 환자입니다. 이분은 지성 피부라 늘 얼굴이 번들거리고 모공이 넓어 보였는데 2달 정도 꾸준히 식초물 세안을 하시면서 피부 번들거림이 줄고 모공이 정리돼서 훨씬 산뜻해졌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큰 효과를 보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70대 여성 환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푸석해져서 거울 보는 게 싫다고 하셨던 분인데 제가 사용 횟수를 줄이고 보습을 충분히 병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2~3달 뒤에는 피부가 한결 안정되고 붉은기가 많이 사라져서 거울 보면서 다시 웃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식초물 세안은 꾸준히만 하면 각질 개선, 모공 정리, 피부 톤 개선, 붉은기 완화 같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이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 환자분들의 사례만 봐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초물 세안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방법을 달리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먼저 여름철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모공 속이 쉽게 막혀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식초물 세안을 일주일에 2, 3회 꾸준히 해주시면 피부가 훨씬 산뜻하고 모공이 정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저녁 세안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은 건조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찬 바람과 난방으로 인해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당기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에 1, 2회 정도로 줄이고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듬뿍 발라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봄, 가을 환절기는 피부가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알레르기나 미세먼지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트러블이 잘 생기죠. 이때는 식초물 세안을 너무 자주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피부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름에는 피지 조절을 위해 조금 더 자주, 겨울에는 건조를 막기 위해 횟수를 줄이고 보습 강화, 환절기에는 예민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사용. 이렇게 계절에 맞게 활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초물 세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방법도 간단하고 꾸준히만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둘째, 주 23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점. 셋째, 세안 후에는 꼭 보습제로 피부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부는 비싼 화장품 하나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초물 세안을 생활 속에 가볍게 녹여보시면 여러분 피부도 충분히 맑고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식초물 세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히 피부에서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피부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계절별 피부 관리법에 대해 쉽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함께해 주세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